오늘은 항구 도시인 목포에서 꼭 가봐야 할 당일치기 여행 명소 10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해양유물 전시관이에요. 이곳은 수중에서 발견된 해양문화재와 전통 선박을 전문적으로 전시, 연구, 보존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기관이에요. 관람료는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 휴관해요. 해양유물 전시관의 전시는 우리나라의 해양교류 역사와 수중에서 발굴된 난파선 유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청자 연꽃무늬 매병으로 고려 13세기 태안 마도 2호선에서 발견된 진품이에요. 제1전시실은 한국해양교류로 우리 선조들이 바닷길을 통해 읽어온 해양교류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이에요. 이것은 달리도선으로 고려 13내에서 14세기 항해했으며 목포 달리도 갯벌에서 침몰한 것을 1995년 주민들이 발견하였으며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완도선으로 고려 11세기에서 12세기 항해하다 완도 약산면 어드리 해저에 침몰한 것을 1983년 12월에 발견했어요. 900년 만에 발견된 선체는 도자기와 함께 갯벌에 묻힌 상태로 그 당시 발견된 목재 범선이에요. 이것은 완도선을 복원한 모형이에요. 완도선에 실린 해남 청자예요. 32,000여 점이 발견됐는데 900여 년간 바닷속에서 깨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완도선에서 3점의 장고가 발견되었어요. 앞의 배는 12동파도 선으로 2003년 전북 군산시 옥도면 12동파도 해역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청자 운반선이에요. 발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마치 수중 발굴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껴요. 2003년 개조개를 잡던 잠수부에 의해 청자가 발견되면서 수중 발굴이 시작되었어요. 11세기부터 12세기 고려 난파선인 12동파선은 해남에서 만든 청자를 싣고 항해했던 청자 운반선이에요. 상태가 양호한 청자가 8,743점이나 확인되었어요. 목재 범선 안에는 그릇 종류별로 포장된 꾸러미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도자기 꾸러미는 고려시대 포장법이에요. 도자기 포장용 나무예요. 유병 꾸러미예요. 12동파선이 발견됐을 당시의 도자기 꾸러미 모습이에요. 이것은 목간으로 글씨가 쓰여있는 나무 조각을 말해요. 마도 1호선에서는 연도를 알 수 있는 목간이 발견되어 선박이 운행된 시기가 1207년과 1208년임을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태안선에서는 탐진형과 개경이라고 적힌 목간이 발견되어 화물의 발송지와 도착지를 알 수 있는 목간이에요. 이 배는 신안선으로 제2전시실에 있어요. 14세기에 난파된 신안선과 수많은 무역품을 중심으로 중세아시아 해양교류를 소개하는 전시실이에요. 신안선은 1323년 중국 원나라 경원에서 출발하여 일본 하카타와 교토로 항해하던 중 고려의 신안 앞바다에서 사라졌어요. 그 후 약 700년이 지나 1975년 신안 섬마을에 살던 한 어부가 고기잡이 조업하던 중 그물에 걸려 올라온 중국 도자기를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했어요. 신고를 계기로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년간 대규모 수중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신안선에 실린 도자기예요. 신안선에서는 화폐도 발견이 돼서 동전 꾸러미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자단목으로 신안선 맨 밑바닥에 실렸대요. 배에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수출 도자기 25,000여 점과 금속 공예품,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향신료와 후추, 고려 청자와 청동 거울, 일본 칠기 그릇과 도자기 등 총 27,000여 점이 실려 있었대요. 신안선에는 여러 개의 저울추와 저울대도 실려 있었대요. 두 번째, 갓바위예요. 갓바위는 목포시 용해동 해안가로 영산강 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천연기념물 제500호입니다. 바위의 아랫부분이 움푹 파여 들어가고 윗부분은 삭감 모양으로 남아있는 특이한 형태는 풍화열이라는 지형 현상의 결과입니다. 갓바위는 약 8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생긴 응해암이 오랜 기간 동안 풍화작용과 해식작용을 복합적으로 받으며 형성된 자연 조각품이에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영산강 하구의 환경에서 바닷물의 염분과 파도, 햇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암석의 특정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빠르게 풍화되어 내부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졌어요. 과거에는 배를 타고 나가야만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바다 위에 설치된 해상 데크길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목포 해상 케이블카예요. 케이블카 총 길이는 3.23km로 2019년 개통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관광 케이블카였어요. 북항 스테이션을 출발하여 왕복 약 40분이 소요되며 이 시간 동안 목포 원도심, 유달산, 다도해의 금빛 낙조, 그리고 목포대교를 포함한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케이블카 노선을 따라 총 3곳의 정류장이 있는데 각 정류장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3개의 정류장은 북항 정류장, 유달산 정류장, 고화도 정류장이 있어요. 갈 때는 유달산 스테이션에서 내리지 않아요. 총 길이 3.23km 중 육상은 2.41km이고 해상은 0.82km예요. 최고 높이 주탑은 유달산 상부에서 고화도로 향하는 5번 지주타워로 그 높이가 155m에 달하여 케이블카 주탑 중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높이예요. 이용요금은 일반 캐빈은 24,000원이고 크리스탈 캐빈은 29,000원이에요. 고화도 정류장에 도착해요. 고화도에는 해안 데크길 총 1.5km 데크길이 있고 고화도 전망대로 연결되어 있어 산책과 힐링을 즐기기에 좋아요. 네 번째, 고화도 전망대 및 데크길이에요. 산책길로 나오면 코스모스가 만발했어요. 이것은 고화도 해안 데크길이에요. 총 길이 약 1.5km로 왕복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돼요.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고화도 전망대예요. 이순신 장군께서 13척의 판옥선으로 명랑 대첩 승리 후 106일 동안 머무르면서 전열을 가다듬었던 고화도에 13척의 판옥선 모형을 격자형으로 쌓아 올려 충무공의 얼을 담고 교육 및 관람시설로 활용하고 있어요. 고화도 정류장에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유달산 정류장으로 향해요. 보이는 다리는 목포시의 육지와 고화도를 연결하는 해상 교량이에요. 다리의 특징은 목포시의 시조인 학 2마리가 목포 앞바다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하여 매우 아름다워요. 해상 케이블카에서는 특히 목포대교 너머로 떨어지는 황홀한 일몰 풍경과 밤에 다리 전체에 조명이 들어와 빛나는 화려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목포대교의 야경은 대한민국 야경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워요. 이번엔 유달산 정류장에서 내려요. 다섯 번째, 유달산이에요. 계단을 올라가면 유선각, 노적봉, 마당바위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유달산은 높이 228m로 낮으나 바닷가에 솟아있어 웅장하게 느껴져요. 목포의 영산이자 목포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이곳에 오르면 목포 시내가 아주 잘 보여요. 유달산은 3개의 큰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1등 바위, 2등 바위, 3등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는 마당 바위로 이름 그대로 넓고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커다란 바위예요. 이것은 1등 바위로 유달산에서 제일 높고 가장 빼어난 조망을 제공해요. 1등 바위 아래쪽 암벽에 새겨져 있는 부동명 왕상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일본인들이 자기네들이 숭배한 불상을 새겨놨어요. 유달산은 산이 높지 않아 정상까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면 등반이 가능해요. 멀리 보이는 정상이 2등 바위예요. 근대 역사문화 1번지인 유달동에 왔어요. 국도 1호선, 2호선 기점 기념비가 있어요. 6번째 근대 역사관 1관이에요. 이 건물은 1900년 1월에 건립되었는데 옛날 목포 일본 영사관이었어요. 목포 근대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예요. 전시 내용은 1층은 목포 개항 이후 근대도시로 발전했던 모습과 일제의 침탈 과정 및 이에 저항했던 목포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2층은 목포가 호남 지역의 쌀, 면화 등 수탈의 거점이었던 자료와 함께 이 건물이 영사관 및 부청으로 사용되었던 가구 자료를 전시하고 있어요. 근대 역사관 뒤로 가면 방공호가 있어요. 방공호는 주로 1941년부터 1945년 태평양 전쟁 시기 공중 폭격에 대비하여 피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만든 인공 동굴이에요. 7번째 근대 역사관 2관으로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목포 지점이에요. 1920년대 지어졌고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경제수탈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목포는 호남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과 면화 등 물자를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주요 항구였어요. 조선 총독부에서 제작한 저울이에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가 한국에 설립한 식민지 착취 기관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회사예요. 일제의 착취에 맞서 목포 사람들의 독립운동과 만세운동 기록을 전시하여 목포가 단순히 수탈의 땅이 아니라 강한 민족 정신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8번째 목포 진지예요. 목포진은 세종 20년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의 목포 지역의 해안 방어를 담당했던 군사 시설이에요. 목포 앞바다와 영산강 하구를 통해 침입하는 왜구와 이양선 등의 해상 공격을 막는 수군 진영이었어요. 목포 진지 앞에 유명한 홍어 라면집도 있어요. 점심때가 되어 이 근처에 있는 꽃게 요리 전문점인 장터에서 꽃게살 무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목포 여행 가시면 이곳에 들러서 한번 잡숴보세요. 9번째 구 목포 세관 본관터 및 창고예요. 건립 시기는 1908년경 목포진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여 건립했는데 안타깝게도 원래의 본관 건물은 1950년대 한국전쟁 또는 그 후 화재 등으로 멸실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있어요. 세관을 그 당시에는 해관으로 불렀고 1897은 목포 개항 연도예요. 현재는 복합문화공간인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897로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어요.
목포항은 1897년 고종 황제의 칙령에 의해 강제 개항이 아닌 대한제국 스스로 문을 연 최초의 자주 개항장 중 하나예요. 10번째, 연인의 슈퍼예요. 목포시 서산동 시화골목 일대예요. 특징은 1980년대 후반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작은 구멍가게 건물이에요. 영화 1987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여 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정서가 담긴 장소예요. 영화 덕분에 슈퍼 외부에는 옛날 간판과 파란색 공중전화 부스, 만화 포스터 등 80년대, 90년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소품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벽마다 아름다운 시와 그림이 그려져 있어 시화 골목으로도 불리워져요. 연인의 슈퍼 앞과 시화 골목 전체가 레트로 감성을 담은 사진을 남기기에 아주 좋은 포토 스팟입니다. 시화 골목 정상에서는 목포항과 바다가 내려다 보이며 목포의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요. 근대 역사 문화가 많은 목포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10곳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